12시에 만나서 주가 조작 둘이서 만나요 통정매매 8만주 3,300 도이치 주가 조작 주가 조작 우리 기술 주가 조작 짜릿한 주가 조작 도이치와 함께했어요. 우리 기술도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정치비행입니다. 선화공주를 얻기 위해 서동이 지어 부른 서동요처럼 12시송, 주가조작송, 3,300송, 8만송 그 이름이 뭐가 됐든 널리 불려져서 정상국가 대한민국을 다시 얻어내야 되겠습니다. 다 쓰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지극히 원초적인 질문으로 시작해서 이명박 각하를 2번 보낸 역사를 잊지 말고 김건희 주가 조작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법무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볼 때 민주당에서 28표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을 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일명 수박이라고 불리는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해원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가 수박 감별법이라는 것을 내놓아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거양득 수박 전시회라는 제목과 함께 수박을 골라내고 민주주의를 청소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되죠. 이에 대해 진 검사는 구속을 원하는 사람들만 출석하게 될 것이라며 위헌적 표적 수사에 저항하는 분들은 출석 자체를 보이콧하면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할 수 있지만 출석은 공개라면서 내년에 공천받기 싫은 분들만 출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이를 수박이 자발적으로 셀프 전시회를 여는 셈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표현이 좀 거칠고 일부 제가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 체포 동의안으로까지 가져간 것 자체가 윤석열 검찰의 악랄한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을 비롯해서 심지어 민주당 내에 이탈표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지켜보고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천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뜬금없이 정청래 민주당 의원 등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내년 총선에서 자객공천을 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당대표 후보 방송 토론회에서 친이재명계 의원들 중 문제가 많은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정청래 의원 같은 분들은 다음 국회에 있으면 안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객공천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안철수가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며 자객공천을 운운하자 정청래 의원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SNS를 통해서 안철수 씨 굳이 누구를 보내지 말고 자신 있으면 마포로 네가 와라 안철수 내가 상대해 주마 다음 국회에서 님을 안 보이게 해주마라고 적었습니다. 정 의원은 덧붙여서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는 쫄보께서 어줍지 않게 무슨 자객을 운운하시냐며 말로만 허풍 떨지 말고 마포로 오실 용기가 없으면 다음부터는 아무 말 대잔치 하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그러고는 안철수 씨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씨 손가락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이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경고를 받고 경고대로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왜 M1 정청래한테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엔 본전도 못 건질 걸 말입니다. 하여튼 이 사람도 연구 대상입니다. 김기현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한 건 했는데요. 당대표 후보가 돼서
공천 때 대통령 의견을 듣겠다는 발언을 해서 여야 모두에게 반헌법적인 인식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기현은 대통령 의견을 무시하고 공천을 진행할 것이냐, 대통령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당의 여러 원로들도 계시고 당내 지도자급 인사들도 많이 계시지 않냐, 그런 분들 의견도 다 들어야 한다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요새 말빨 좀 올라가 있는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큰일 나겠다 싶어 한마디 한다며 판사식이나 한 사람이 어찌 이런 궤변을 늘어놓냐고 전격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은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면 헌법 위반이 되고 탄핵 사유가 된다면서 자꾸 김기현 후보가 탄핵하더니 자기가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만들려는 심산인가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런 논리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처벌한 것 아니었습니까? 더구나 그걸 수사해서 기소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 윤석열이었고요. 이러한 당정 협의에 대해서도 이현주 전 의원은 정부가 여당과 정책 등을 협의한다는 것이지 당이 대통령의 공천을 협의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전날 후보 토론회에서는 뜬금없이 또 천하람 후보한테 바이든 날리면은 어떻게 들었냐는 질문을 해서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대통령실이 기분이 상당히 나빴을 것 같아요. 경고를 하든지 아니면 전화를 한 통 했을 것 같은데, 아니 윤석열이 그렇게 밀어주고 있는데 계속 헛발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화가 안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엑스맨 같기도 하고요. 이 김기현 후보를 보면 어찌어찌해서 윤석열의 마음에 들었는지 아니면 윤석열이 낙점을 해서 당대표 후보가 되고 뭐 나경원이든 유승민이든 전부 다 쳐내서 어쨌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긴 한데 당대표의 그릇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흔들리는 이런 선거판에서 스스로 멘붕이 와서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여튼 뭐 현재 나온 당대표 후보들 중에 당대표의 그릇이 될 만한 사람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여기도 아사리판입니다. 또 하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건인데요. 검찰이 시민언론 더 탐사 강진구 기자에게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고요. 그런데 이번 두 번째 구속영장의 내용에 청담동 술자리가 허위사실이라는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가 않아서 도대체 구속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장에 청담동 술자리 보도가 허위라는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가 않았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조선일보는 청담동 술자리는 다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서초 경찰서에 출석한 그 문제의 첼리스트가 본인이 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장에는 첼리스트의 진술이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 더 탐사의 청담동 술자리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증명할 구체적 증거가 전혀 적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청담동 술자리에 관련해서는 저도 한 2편 정도의 컨텐츠를 만들기도 했는데 오늘은 그 세부적인 내용보다도 이 검찰의 수사나 영장을 청구하는 걸 보면 어떤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와도 거의 동일한 패턴인데요. 일단 이놈들이 영장을 치고 수사를 할 때는 길길이 날뛰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죽일 듯이 덤빕니다. 이 한동훈 장관 국회나 뭐 여기 소관 상임위에 나와서 하는 거 보면 다 아실 겁니다. 그 옆에서는 또 시다바리 언론들이 계속 보조를 맞춰주고 거의 기정사실화합니다. 이 범죄 사실을.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단물 쓴물 다 빼먹고 영장이 청구가 되거나 혹은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 보면 엄청 허접합니다. 얘네들 실력이 이런 것 같아요. 수법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과 언론이 사람 하나를 타겟팅을 해서 쥐잡듯이 잡아놓고 결국에 나중에 그 실체를 보면 이렇게 엉터리 실력에서 엉터리 결과가
나오는 게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의 무능함과 폭력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는 건 이제 다 알고 있지만 이런 비상한 시국에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응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정치비행이었습니다.